저는 이 자리에서 타 유튜브 채널을 듣거나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반한다 라는 채널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모니터링을 왕왕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좀 비슷합니다. 중도 보수. 저는 우파입니다. 우파이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우파예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젊은 애가 무슨 그렇게 보수적이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뭐든지 다 할 것이다라고 과거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타이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좌파라고 보더라고요, 저를. 예, 우파입니다. 여러분, 전 좌파 아니에요. 우파입니다. 저는 우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우파예요. 이렇게 정치 성향도 바꾼다. 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만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이후 변경되는 그 해에 그 대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대에 대통령이 잘 하셨기 때문에 지지를 해서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과 성취 욕구와 업무적 성공 확률을 놓고 보았을 때 옆에서 태클만 걸지 않으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 인물들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또 커뮤니티에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캠페인 유튜브와는 다르게 예, 잠재되어 있는 저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저의 팬이 있습니다. 그들을 올바르게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성인은 들어올 수 없는 커뮤니티입니다. 개인 인증하고 다 들어옵니다. 절차가 좀 까다롭지만 한 번 등록을 하면 얘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하는 나에게 이유 없이 확인된 근거 자기 해석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해석을 갖기 위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기록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왜냐면은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뉴스를 읽는 해석 능력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한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까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까도 내가 깐다고. 이유 없이 김민석 총리님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당시 이명박 씨하고 투표했을 때 10% 차이도 안 났어요. 5%인가 4%?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런데 이명박 씨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개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본인 당신 생각이라고. 개발 안 한 게 하자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 당신 말대로 하나하나 따져볼까? 박원순 시장이 도시개발하지 않고 오세훈이 순 만들지 않고 공업 만들지 않다라는 이유로 박원순 시장 그때 욕했는데 지금 옳다며.
버스 전용차로 반대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본인 당신 생각이야. 솔직히 버스 전용차로 들어서면서 편리한 것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올림픽대로나 성수대로나 그쪽 다녀봤습니까? 뭐 다녀봤다고 하겠죠. 내가 분명히 까지 말라 그랬어. 이유 없이. 까도 내가 깐다고. 과거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당시의 후보였을 때 말도 안 나와. 이명박 씨한테 밀린 거라고. 그 나이 젊은 어린 나이에 출마했는데 당신 38살에 뭐 했는데? 심판을 받은 내용을 갖고 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까면 안 된다고? 여보세요? 대통령을 했을 뻔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죽인 게 문재인 씨야.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니? 까도 내가 까. 방송에 가다가 불 먹이면서 비아냥대면서 비아냥도 아니야. 수준 떨어지고 질적인 수준으로 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 앞으로 이제 좀 방송하기 힘들 거야. 본인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사람들. 가짜 뉴스입니다. 정치평론이라는 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말할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적어놓지 않고 한 게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방송 레파토리가 똑같지. 근데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해 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마. 꼴값 떨지 말라고. 재밌는 건 재밌는 거지만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투표 결과로 패배했어. 당신 38에 서울시장으로 나갈 수나 있어? 뭔 개소리야 진짜. 꺼내지 마.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세요. 강아지 개 이름도 아니고 정도껏 하셔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IMF가 성공적으로 단시간 내에 극복된 것은 개인의 부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 대십시오. 개인의 부채가 없었다고요? 근거 자료 대십시오. 주택 대출 몇 %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선동해요. 단시간 내에 극복된 게 개인 부채가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기업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고야. 뻥을 치셔도 제대로 좀 치십시오. 사기꾼들도 공부를 해요. 이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를 폄하하신 분이 계셨어요. 같은 채널입니다. 웃기는 소리 그만해요. 웃기는 소리. 저를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뭐 저와의 싸움을 뭐 듣보잡이라고 하면서 즐기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방송 듣고 있는 건 난 알고 있다. 알고 있고 제가 앞에서 당신 시장 나갈 수 있어 뭐 했어 그거는 선생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식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상대방을 어떠한 이유로 공격을 하는 건 아니죠. 상대는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매를 맞아본 사람은 아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IMF 터졌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들었던 말이 IMF를 전직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이런 유머가 있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가 아니지. 박정희하고 전두환이가 밥그릇 만들어 놓고 밥 다 지어놨더니 노태우가 밥을 누룽지까지 싹싹 다 긁어먹었다. 그러고 나서 김영삼이가 긁어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솥단지를 갖다 팔았다. 그거를 김대중이 밥그릇 찾으러 다녔다. 이러한 풍자 유머가 돌 정도로의 사회 상황이었어요. 근데 개인에게 부채가 없었다? 정확한 근거를 내십시오. 프레젠테이션 하십시오. 김대중 정권에서 IMF를 극복한 원인이 금모기가 아니었다?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 수상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역사를 좀 공부하세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 실제로 만나서 다이다이 붙으면 나한테 한 방에 갈 텐데. 방송에서 그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그 중국 선생님이 화를 내니까 지금 이름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민들과 같으면 나는 더 이상 못할 게 없겠다. 정말 부럽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금은 현찰이에요. 한국과 외국과 동일해요,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나가라는 말이 있어요. 장기 체류할 때. 그런 말은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낭여행 갈 때 엄마가 쌍가락지 2개를 주셨어요. 당시에는 뭐 카드고 뭐고 이런 거를 줘도 쓸 수가 없었고 현금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고 현금은 뭐 보조 받을 거는 보조 받았지만 저는 제가 모아서 갔어요. 여비는 조금 주셨지만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무슨 금모으기가 아니라 그래. 일부 영향이 있었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당신 뒤에 있는 크로마키 화면에 띄워서 얘기를 하라고. 따박따박. 그러면 IMF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보수 정권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보수 정권 까는 사람이 되잖아. 있는 거는 받아들여야지. 민주정부가 처음으로 들어선 게 김대중 정부야. 그리고 정청래 씨가, 나 정청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 정청래 씨 정말 싫어하는데, 정청래 씨가 201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묘지를 갔던 거는 그 해에 돌아가신 애야. 그 해에 돌아가신 거라고. 민주 진영을 지향하는 사람이 시선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자서전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김영삼을 싫어했지만 책을 읽어보니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다. 이분 굉장한 상남자다. 저하고 굉장히 코드가 맞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당시에 정치를 좀 알았으면은 저는 김영삼 씨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영삼 씨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파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김대중 대통령 엄청 빱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는 그분 책이 없는 게 없어요. 한문으로 써져 있었어요, 당시에. 그분은 한문으로 글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자서전 같은 경우에 서구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밥벌이 해서 먹고 살려면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라. 대로 주고 말로 받기 싫으시다면. 김민석 총리 뭐라고 하지 마세요. 김민석 총리 부탁한 거 마지막입니다. 뭐 농담 소재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가짜뉴스 처벌법에 걸리면 당신 5천만 원 벌금 내야 돼.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들 차리시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매번 보지 않아. 대충 방송 앞부분 끝부분만 들어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당신 그 방송 스타일을 내가 알거든요. 네, 리사이클 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농담의 소재로 사용하고 그럴 때는 저도 웃길 때는 웃습니다. 그분 방송 보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팩트 기인 거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사실 기반. 거기에서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대통령님께서 굉장한 성과를 내고 다니세요. 일단 대통령님에 대한 간단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집트 가셨습니다. UAE에서 이제 이집트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긴 순방 일정 속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많이 건강이 염려돼요. 목이 많이 쉬셨더라고요. 반복해서 연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내 남편이 저렇겠구나. 저는 여자니까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몇 날 며칠을 저렇게 다니면 얼마나 힘들까. 내 와이프가 저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대통령 저는 못 봤어요. 못 봤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못 봤습니다.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왕설래로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2년 전부터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도 그렇고 김용민도 그렇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저 댓글로서 여러분들께서 못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차단을 하니까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 방송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내가 잘 살면 남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방송을 지향하는 것이지 남한테 잘 보여서 슈퍼챗 받고 이런 거 방송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가 다른 콘텐츠인데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어요. 야, 구독자 10만 되고 조회수 좀 나오면은 6개월 만에 뭐 유튜브 수익이 한 5천만 원 되나 봐요. 난 몰랐는데 난 수익이 없으니까. 조건은 돼요. 조건은 되는데 제가 광고도 안 넣잖아요. 광고도 안 넣는 것이고 박찬대 의원 건으로 돈 받고 하냐 그래서 화가 나서 계좌번호 하나 올린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제가 배우고 제가 학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여러분께 쉽게 가급적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겁니다. 저도 힘들게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좌 후원 번호는 올려도 된다. 어차피 뭐 그들 신고 들어가고 내가 뭐 그런 걸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걸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 앞가림 내가 한다. 그래서 시기와 알맞게 맞아서 걸맞게 떨어져서 올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제 친구가 무슨 컨텐츠를 하는지는 몰라요. 저도 걔가 저를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고 정치 유튜브 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죠. 저를 주변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전 정치의 정점은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7을 떠는 사람이고 300m, 400m, 500m를 떨어져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섰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느꼈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문재인이에요. 가장 좋아해서 가장 싫습니다. 내가 병신 같아서. 내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했구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알못이라고 하면서 방송하시고 정치 유튜브 뭐 세로 방송이든 가로 방송이든 간에 구독자는 되든 구독자가 안 되든 시청자 아닙니까?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서 방송을 좀 하시고 그분들과 싸우는 걸로 컨셉을 잡지 마세요. 그건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독자도 늘고 하시더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의가 있어야죠. 매너 있게. 그런 데서 사람 성품이라는 게 드러난다. 정알못이면은 정치에 대해서 방송하지 마세요. 자신의 소견에 대해서 어디 가서 동네에서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무런 것도 없이 구독자들 또는 시청자들하고 싸우면서 정알못이라는 콘텐츠로 정알못이면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당신이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 사회 저명인사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은 유튜브들 간에 고소나 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여자로서 하는 말인데 언제까지 그 사건 끝난 걸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도껏 하셔라. 도가 지나치다. 같은 여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을 매개로 해서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피해 입으셨으면 피해 입은 걸로 끝내세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 받은 걸로 인해서 본인 얘기만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고소를 하고 그런다? 범죄 성립 요건은 형성되지 않아. 나 같은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취급을 안 해. 같은 진영이어도 성격상은 다를 수는 있어요. 콘텐츠의 성격이. 하지만 정치를 뉴스 기사만 갖고 정치를 분석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그러시면서 진영 간의 갈등 일으키지 마십시오. 경고하는 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예, 이집트 다녀오셨고 하도 보다 못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 여성분을 폄하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다 못해. 몇 년을 지켜봤잖아. 이해도 했고. 그러면은 그만하세요. 당신 콘텐츠는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겹다고. 그만하세요. 아살라미아 알라이쿰. 여기서 아살라는 평화를, 알라이쿰
당신에게라는 뜻이고요. 이집트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의 대답은 와알라이쿰 살라무라는 것입니다. 이 아살라 말이 어려워요. 아살라미아 쿨라이쿰, 이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길 바란다.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중간에 발음이 살짝 이 인사말을 할 때 약간 혀가 꼬였어요. 이 앞에 하도 지적을,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제 입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 성향은. 그리고 저는 의견을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한다던가 제가 배운 지식적인 판단 능력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저는 다 동등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강자의 편은 더더욱, 저는 모르겠어요. 강자의 편은 더더욱 들기가 싫습니다. 이 안에 꼬아진 그 꽈배기를 삶아 드셨는지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그러한 피가, 그러한 족속의 피가 흐르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두 분이 다 독립운동 하셨고 우리 외삼촌도 학생운동 1세대입니다. 이름만 대면은 그래도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명으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어요. 근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떠한 채널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이제 그거 그만하셔라. 같은 여자로서 힘들다 라는 뜻이고요. 잠깐 또 옆길로 샜습니다. 저희 채널의 특성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여기 이제 검은 깃발 꽂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이제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예. 아살라미아 라이쿰, 이집트 언어로 인사를 시작하셨어요. 카이로 대학교 학생, 교수, 교직원, 그 밖에 기업인들까지 해당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었겠죠. 이집트인들의 환호와 함께 이집트 방문 연설을 한 이재명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리 대통령은 자아비판식 언어를 시작하셨어요. 이 점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그러는 편인데 저도 저를 끌어내리거든요. 자신을 끌어내리면서 소위 학대를 하면서 하는 최고 하이 퀄리티 유머들로 서로 간의 긴장감과 거부감을 자칫 그렇게 하면 받아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 국가대표는 그들 앞에서 국익을 위한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막 그때 그 연설 현장을 보니까 저는 감동이 깊어서 지금 그 감동이 밀려와서 잠깐 말이 멈췄어요.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한다. 내 이상형이다. 어떡할 거야. 어떻게 김혜경 여사님한테 계셔서. 하지만 충분하게 나는 깜냥이 안 된다. 너 어디다 갖다 대냐. 그냥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다. 눈만 더럽게 높아요. 예. 이게 뭔 말이냐. 김혜경 여사님 좋아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이다. 이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통령의 인사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껏 이러한 대통령을 살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말씀으로는 정말 엉망이죠. 전하셨어요.
이 발음에 대해서 엉망이냐라고 현지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던 이러한 분위기를, 격양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모습에서 대통령이 저래야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 못하겠느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존경스러우면서 한편으로 너무 애쓰시는 게 한눈으로 보여서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까? 나 뒤끝 있다 그랬잖아. 뒤끝이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뒤끝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에서, 내 방 안에서 따순 밥 먹어가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똥 싸고 싶을 때 똥 싸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편안함과 이 안전함이 비로소 찾아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벅차면서도 이 미천한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영향력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비춰서 대통령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투정 부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뭔데 이 자리에서 청와대 답례품 따위 못 받았다고. 그것도 서로서로 연계돼가지고 전화번호 알고 하면서 그러신 분들 현장 유튜브들 위주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는다. 나보고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유튜브 하지 말라 했던 사람이 있어서 나는 한번 이 꽂히면 그 사람 말만, 명령 프로세스가 딱 떨어지면 그 사람 말만 듣는 약간 단무지과입니다. 단무지 아시죠 여러분? 단무지. 단순 무시. 그런 말. 그래서 그러고 지내고 있다. 못 받았다고 내가 이런 신세 한탄이나 한 제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답례품. 이 물질적인 것 좋아하는 접니다. 물질이 주는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님께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소통 창구가 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게 무슨 내가 이런 배부른 투정인가. 옛날 같았으면 임금님 앞에서 고개도 못 쳐들고 다녔을 것이고 어리감이 나의 의견을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그렇게 되니 과거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고라는 것을 설치해서 주변이 떠나갈도록 큰 북을 붕붕붕 칩니다. 안 나오면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북만 치고 들어가야죠. 만약에 이 북소리를 듣고 임금님이 나오신다라면은 전달할 수 있었던 당시 고작 그것이 소통창구의 다였습니다. 임금님하고의 직접, 임금님하고 휴대전화죠. 임금님 연락처는 신문고였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셨는데 팔이 빠지도록 북을 쳐야 그 소리를 듣고 조정에 있는 관료들, 말단 관료들이 그때서야 나와서 임금님께 전화해 드렸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임금님이 들으셔서 나오신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이 신문고 설치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그런 시대 속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임금의 굳은 의지로 관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관료직들은 서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의 변화와 소통의 무한한 확장을
주었고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신비로움과 놀라움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문화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나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뒤통수로 사정없이 저를 가격했어요. 그래서 제 인식의 겸손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정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귀하고, 저 국뽕이 좀 있어요. 너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표정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저 시계 없어도 되고 김 안 먹어도 돼요. 먹은 거나 다름없고 시계 본 거나 진게 없습니다. 난 온몸에 다 이재명 대통령 시계로 둘러쌌어. 김도 막 평생 먹을 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1대1 개인 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그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우리만의 언어가 우리는 교류가 되고 있다. 의견 중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난 그러면 됐다. 그래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무궁한 번영만이 가득하길 저도 아살라 알라이쿰 입니다. 평화도 뜻하지만 축복이 당신에게 바랍니다. 요즘 정청래 당대표 1대1 투표, 대의원 일반 당원 1대1 구도로 가자. 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의원인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뭐 표를 뺏겨서 그런 거 아니라요. 저는 대의원과 일반 당원이 1대1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정청래 씨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요.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말은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은 사람하고 한다. 그래서 말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현실 받아들여야죠. 가시밭길이나 찔리고 힘든 길이나 그 어두운 터널이나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한 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살이 6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막다른 길에 닿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가시밭길일 때도 웃을 수 있는 방법, 가시밭길하고 진흙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눈앞에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재수없다. 이게 위로하는 방송인데 위로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러한 길이. 근데 포기하면 더 편해요. 그러한 길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시다.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면 되고 우리 다 같이 그냥 뚫고 갑시다.